자연의 역사와 생명이 숨쉬는 곳,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곳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장고 이야기인데요. 수장고에는 박제되고 건조되어 시간이 멈춰버린 동식물 표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시간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표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학빈 학예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처럼 자연사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서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물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표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물관에 표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박물관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구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표본을 구입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구매 공고를 낸 다음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표본들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증되는 표본들을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저희 박물관에서 영구히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학예사들이 직접 그 야외에 나가서 필요한 그 표본들을 채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부터 해서 해양 어류까지 직접 표본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채집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집 활동들을 통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표본들을 채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채집은 해남이라는 지역에서 유해 생물들이 이제 번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2014년 9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들이 대량 번식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농작물, 특히 이제 벼를 갉아먹는 해충으로 여겨졌는데, 9월이긴 했지만 굉장히 날이 더워가지고 땡볕에서 메뚜기를 잡다가 거의 일사병 걸리는 지경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고, 제주도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상갱이나 남방 큰돌고래나 최근에는 참고래 새끼까지 해부하면서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표본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가장 남고요. 그런 해양 포유류들은 동물 사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한번 맞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표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집한 동식물들은 박물관에서 그대로 전시나 교육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거나 건조 처리를 해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서 박제를 만드는 경우에는 전문 제작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멋있는,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박물관 표본으로 영구히 소장을 하게 됩니다. 네, 수장고는 박물관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한 표본들을 보관하는 1차적인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관람객들이 전시관장에서 볼 수 있는 표본들보다 10배 또는 100배 훨씬 더 많은 표본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확보한 표본들을 교육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촬영 장비들도 구비를 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누가 잡았는지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 사무 집기들도 수장고에 같이 있어서 학예사들이 표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장고에 내려와서 작업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표본들이 모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항상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화기가 매일 가동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장고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주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수장고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들은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적당히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루와 천정 벽이 실제로는 방 속에 있는 또 다른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 바깥으로 약 50cm 정도의 외벽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커다란 공기 통로가 있습니다. 그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장고 안에서 표본을 관리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표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그 작은 그 혼선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냄새가 많이 나서 힘들다거나 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수장고 관리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이긴 한데, 제가 박물관에서 일한 지 이제 8년 됐고 9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박물관 그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게 되면 내년쯤 되면 아마 올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박물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재미있는 주제로 새로운 관람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오는 순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표본을 수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 그때그때마다 좋아하는 전시가 어떤 건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가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전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다라고 하는 관람객들의 취향을 파악해 가는 거, 그런 것들도 항상 필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새롭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고민들, 그런 것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랑거리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박물관 하는 일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쿠베가 박물관을 지었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 쿠베라고 하는 주인공 어린이가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주제는 없고, 나뭇가지 모음, 쓰레기 모음, 폐타이어 모음,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자기가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박물관이 점점 커지니까 박물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생기고, 그리고 그걸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동화책인데요. 재미있게 볼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 계속 관심을 두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집 활동이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 자체가 자기를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접목을 시켜 나가 보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채집하는 스트라이커이자 수장고를 지키는 골키퍼. 전시실 뒤편에 서 있는 학예사의 모습을 그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황학빈 학예사가 선물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